안녕하세요,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평지붕 방수와 단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지붕은 말 그대로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붕을 말합니다. 평지붕은 구조적으로 방수에 취약한 형태입니다. 지붕 방수의 첫 번째 원칙이 물이 빨리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평지붕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도 평지붕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디자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평지붕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바로 평평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구조체의 경우에도 평지붕을 만들 때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면 사람이 올라가서 사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경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단독주택 건축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디자인적인 이유로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외관이 다소 복잡한 설계의 경우 경사지붕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지붕들이 조각조각 나게 되고 경사면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 처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평지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가 단순화되고 결과물도 보기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옥상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평지붕을 많이 만들었지만 요즘 단독주택 건축에서는 사용의 필요성보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원주택에 난간이 없는 평지붕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지붕을 옥상으로 사용하려면 안전상의 이유로 난간 설치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평지붕을 선택해야 한다면 방수와 단열 두 가지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평지붕 방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간의 경사를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 정도의 경사를 주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2%의 경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 경사는 100m 길이에서 2m 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붕 폭인 10m를 가정하면 양쪽 끝에서 20cm 높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는 잘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미미한 경사도입니다. 경사를 만들 때 어느 한 곳이라도 잘못 시공되면 그곳에 물이 모이게 되고 그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붕면 전체에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 이 작업을 바로 해줘야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후 따로 미장을 통해서 경사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이 경사를 만들 때는 제대로 경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부어보거나 둥근 물체를 굴러봐야 하지만 이것은 콘크리트가 다 굳은 다음에 해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즉, 시험하는 방법도 없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약간의 경사를 줘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시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지붕 방수는 경사를 주는 방법을 포기하고 방수 시트, 방수제 등을 바르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건물 옥상에 녹색 또는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하도, 중도, 상도라 부르는 3단계 방수 페인트를 시공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수 페인트 시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햇빛과 일교차, 계절의 변화 등으로 외부로 노출된 페인트 방수는 몇 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 방법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방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이 지어지고 나서 1, 2년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 도료를 바르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가 열을 받아 마르면서 수증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수증기가 상단의 방수층에 균열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에 별도의 낮은 지붕을 만드는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철판으로 된 지붕을 시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되므로 처음부터 평지붕을 만들지 않는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해결책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지붕의 방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지붕 방수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단열의 방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보통 평지붕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실내 쪽에 단열재를 붙입니다. 외단열을 하는 것이 좋지만 지붕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방법이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시도되지 않다 보니 손쉬운 내단열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단열을 하게 되면 지붕면이 외부의 온도 변화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균열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균열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방수 도료를 칠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외단열을 하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의 위험이 훨씬 적어집니다. 슬라브가 집 내부의 온도와 맞춰지기 때문에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지붕 외단열을 위한 단열재는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수분에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방수가 되는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압출법 단열재는 보통 아이소핑크라고 흔히 불리우는 단열재입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압출법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단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쇠석, 자갈, 인조잔디 등을 깔아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열재를 사이에 두고 방수 처리를 2번 하는 방법으로 지붕 경사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보면 슬라브 위에 방수 시트를 먼저 시공합니다. 그 위에 압출법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지붕용 투습 방수지를 깝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투습 방수지에서 물을 한번 잡아주고 혹시라도 여기를 통과하는 습기는 아래쪽 시트 방수지가 잡아주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이 없어집니다. 투습 방수지 위로는 자갈을 시공할 경우에는 조경용 배수판을 덮고 그 위에 부직포, 그 위에 자갈을 올려줍니다.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자갈 대신에 인조잔디를 깔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상단의 지붕용 투습 방수지도 직사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갈 시공을 위한 부직포를 백색을 사용하면 햇빛 차단에 더 유리합니다. 평지붕을 옥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데크 등을 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단열 시공을 전제하면 목조나 철골의 경우에도 굳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사를 만들기가 더 쉬운 철판 등을 이용해서 바닥면을 만들고 그 위에 앞에서 본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단열을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평지붕을 만들게 되면 파라펫이라는 일종의 경계턱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단열로 하는 평지붕 시공은 국내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일반화된 공법입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평지붕 외단열 공법에 대한 시도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